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이슈들, 국내 이벤트가 참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안고 출발한 우리 증시였는데요. 중요한 섹터들 이야기 이분들과 나눠볼게요. IS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머니맵에서도 체크해봤지만 단연 2차 전지의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세가 계속 이어져야지 우리가 2차 전지주를 또 믿고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훈풍 영향을 잘 받아가고 있고 독일에서 전기차 보조금 부활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차영주 위원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2차 전지주 올라올 때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거 이제 시세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따라잡아도 되는 것인지. 보통 셀사들이 주도를 했다면 오늘은 뭐 소재 쪽도 강하고 뭐 리튬 쪽 그리고 전고체 뭐 이것저것 다 강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올라타도 괜찮은지 종목 많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거 판단을 좀 내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합니다. 일단 큰 어떤 변화가 일단 좀 필요하죠. 캐즘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결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캐즘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캐즘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죠. 캐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XR기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테슬라가 인도됐으니까 차량 판매가 늘어났다라는 점, 이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캐즘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필요 조건을 저는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 조건이 된다라면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2차 전지 화재에 대한 포비아 현상까지 사라지면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 구매에 이제 들어와야 필요 충분 조건 모두가 해결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첫 단추는 잘 끼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또 긍정적인 소식은 독일의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죠. 근데 독일이 보조금을 이제 부활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은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과잉 생산되는 자사 차량 대비해서 독일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공장 폐쇄를 지금 빌미로 정부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독일 정부도 여기에 지금 현재 검토를 나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독일 정부가 보조금을 줄 때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기차 모두에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현재 유럽 항구에 막대하게 쌓여있는 중국산 전기차 재고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단순하게 독일이 보조금을 준다 해서 끝일 것이 아니라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 준다라고 결정이 나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이 추세적이냐 아니면 변동성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 섹터를 누르는 요인은 캐즘에 대한 부분이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인지 바닥 탈출인지는 좀 더 시간 두고 봐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LNF가 오늘 유난히 눈에 띄어요. 그동안 너무 못 갔잖아요. 소재 쪽, 네. 양극재. 오늘은 10% 정도 올라가면서 와, 한 달 반 만에 10만 원 다시 넘어섰습니다. 양극재나 리튬 업황은 아직까지 회복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르는 이유는 그동안 못 올라서인가요? 일단 어제 이제 테슬라가 상승한 이유는 방금 이제 위원님께서 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드려보자면 일단 첫 번째 최근에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왔을 때 정말로 본업으로 평가를 받았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좋았을 때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자율주행 모멘텀이 붙거나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 보여줬던 테슬라는 정말 오랜만에 전기차, 즉 본업을 가지고 올라왔다라는 것에 그동안의 상승과는 조금은 성향이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엘버말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 어제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다른 이 전기차 완성 브랜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급락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모두 좋다라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알버말이라고 하는 주가 또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의 가격이라면 당연히 실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 리포트는 나오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정말 오랜만에 또 좋은 리포트
모멘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이 시점에서 숏 커버링 물량까지도 지금은 이 LNF를 포함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모두에게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가격적인 메리트의 어떤 장점은 조금은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도 있고 또 지금 자리도 좋은 자리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LNF나 SK이노베이션 그동안 다른 종목들 많이 오를 때 좀 덜 갔었는데 오늘 이런 쪽이 시세가 좋습니다. 차영주 위원님, 아무래도 이쪽은 석유화학 모멘텀도 함께 있다 보니 최근에 중동 불안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오늘같이 투심 좀 2차 전지 개선이 됐고 저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삼중 호재를 누리면서 이제 SK이노베이션도 좀 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합병이 잘 됐다라는 측면이 가장 큰 뉴스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SK온에 대한 적자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았었던 것들이죠. 셀 3사 중에 LG 대비, 삼성 대비 관심을 못 받았었고 또 뉴스가 나온 게 SK온이 이제 현대랑 협업한다라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써 자 이제 SK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동안에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었습니다. 그 아픈 손가락을 보다 돈이 많은 형이 감싸줬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하나의 매출처가 늘어났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는 제가 아침 방송에서 BMW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던 SK온이 새로운 어떤 환골 탈퇴가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본다라면 지금 현재 주가 매력도는 다른 셀 3사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단계를 봐야 되겠죠. SK온 같은 경우가 흑자 전환돼야 되겠고 본격적인 매출이 나와야 되겠고 그 뒤에 SK온은 이제 상장에 대한 계획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은 있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기대감이 없었던 애들이 공부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면 치킨 사주고 하는 거잖아요. 좀 그런 의미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SK이노베이션 최근에 이 합병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 주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중요한 건 SK온의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 2차 전지 안에서 오늘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종목들. 이 중에 탑픽 궁금합니다. 결국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대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에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산업 자체가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우리가 잠시 후에 또 다뤄볼 내용 중에 신재생 에너지 있잖아요. 또 신재생 에너지와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의 이제 1+1으로 지금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쪽에 대한 시장의 규모 파이 자체가 굉장히 큰 상황 속에 지금 LG 엔솔이 가장 대장으로 지금 치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가장 높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셀 업체 중에서 특히 2차 전지 이제 반등 나올 때 대장 역할을 했었던 LG 엔솔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주셨어요. 자, 그러면 차 위원님의 탑픽도 궁금합니다. 아직 추세 상승까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관점에서 탑픽은요? 지켜봐야 되는데 탑픽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단 지금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매출의 기대를 보게 된다라면 삼성 SDI에 대한 부분들 어차피 베팅의 영역이다라고 본다라면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2차 전지가 오늘 제일 사실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시간 할애해서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재생 쪽입니다. 그동안 풍력이나 태양광 같이 올라와도 사실 풍력 쪽에 좀 더 뭔가 무게를 맞추긴 했었는데 오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해리스 트레이드 종목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부분들 함께 나옵니다. 오늘 CS 윈드 신고가 또 기록하기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좋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랠리 시작되는 걸까요? 이거 실적도 어느 정도 보여준 종목도 있었고 해리스 트레이드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아마 태조 이방원 이 이야기 거의 한 1년 반 전, 2년 전에 시장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태조 이방원 중에 조선과 방산이 시세가 가장 좋았었죠. 근데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조선과 방산이 쉬어가고 있고 네. 태양광과 네. 2차 전지가 전지? 지금 또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흐름의 어떤 출발점 위치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가격이 싸다? 뭐 이것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붙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앞서 다뤘던 내용이 있고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해리슨 트레이더라고 불리우면서 일종의 어떤 테마주처럼 움직이지만 이들이 앞으로 보여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여전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중국산 제품 더 이상 미국이 간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계속 옥죄어 올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는가? 당연히 하나솔루션이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서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공정까지 턴키로 다 할 수 있게 공장이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IRA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는 그 기업들 다시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그럴 확률은 극히 드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의 가격이라면 저도 태양광 쪽에서 봤었을 땐 하나솔루션에 대한 관심도는 충분히 보실 필요는 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네. 어떤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는 좀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조금 빠른 매매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최근에 또 중소형단에서 SK 이터닉스가 네. 태양광 풍력 여기에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또 제가 계속 이걸 이야기할 수밖에 네. 없는 게 신재생은 지금 이들과 한 몸처럼 움직이거든요. 네. 또 이렇게 종목분들이 지금 많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부각이 되면서 저는 오히려 그동안 좀 많이 눌렸었던 신재생 에너지 쪽을 다시 한번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눌렸었던 만큼 재관심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고요. 하나솔루션도 얘기해 주셨는데 보유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전략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SK 이터닉스 또 ESS까지 함께 묶어서 볼만한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고요. 자, 차 위원님 궁금한 게요.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사실 차트 흐름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횡보하고 있어요. 태양광에서 본다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일단 태양광을 보게 된다면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해리스 후보에 대한 네. 부분들, 신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리스 측에 오히려 무게 중심을 둔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우리가 이제 신재생과 관련해서 미국의 거대한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일괄 체계를 생산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 뭐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트럼프가 된 상태에서 하원 의석을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거죠. 공화당이 가져가게 된다. 지금 현재처럼 의석 구도가 바뀌지 않으면 선거가 같이 되거든요. 몇 명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공화당이 되게 된다라면 뭐 IRA법이라든지 신재생법안이 단기간에 폐기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 공화당이 한 석이 더 많은 하원이 민주당이 된다라면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장 IRA법이 폐지된다? 이런 것은 현재 지금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재생에 대해서는 좀 바닥론에서 접근하는 것도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 본부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CS 윈드 오늘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이 신재생 안에서는 뭔가 제일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이들이 우리에게 좀 보여줬던 실적은 꽤 놀라운 좋았잖아요. 성과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CS 윈드가 이렇게 가면 같이 따라 올라올 기업 하나 있습니다. CS 베어링. 그래서 네. CS 베어링만큼은 CS 윈드를 어떻게 보면 기준점을 삼아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웠을 때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 신재생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네. 뭐 금양그린 파워라든지 SK 이터닉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대한 어떤 흐름들도 저는 좋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종목에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종목분들도 좀 확실한 명분이 있다. SK이터닉스는 에너지 저장 장치, 금양 그린 파워는 그동안의 가장 큰 단점 자체가 뭐였냐면 올해 상반기에 수주 잔고가 정체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8월 달에 새롭게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충분히 높여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많이 오른 쪽을 따라잡기보다는 이렇게 덜 오른 종목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SK이터닉스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잘 골라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금투세 토론회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또 K밸류업 지수가 장 마감하고 나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도 상당합니다. 그동안 이걸 또 기대하면서 밸류업 관련주도 시세가 났었거든요. 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차 위원님, 아무래도 장 끝나고 나온다면 내일 이제 본장에서 우리가 시세 볼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걸 담아야 될까요? 오늘 정규장에서 담아야 될지 아니면 내일 또 세론 나오는 거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 셈법은 쉽지 않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오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에 시세를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다이어트처럼 이제 증시 체력, 네, 그다음에 기업의 체력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포함이 된다면 물론 그것을 보고 단기 그 자금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상한가 들어가거나 뭐 10%씩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과거 배당 관련해서 지수가 나왔을 때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워낙 개개인이 갖고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고요.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사서 정말 잘 뭐 보험주라든지 어떤 것들에서 그렇게 되면 살 수 있습니다만 조금만 삐끗해도 이게 잘못될 가능성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저는 이번에 우리가 밸류업 지수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게 KRX에서 나온 겁니다. 거래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래소가 운영하는 어떤 지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연말에 나오는 ETF를 저는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밸류업과 관련해서 많은 주식들이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모아놔서 지수를 만든다라고 본다라면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ETF 투자가 가장 현명한 대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또 밸류업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섹터나 종목들 언급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 고르기보다 이걸 좀 모아둔 연말에 출시 앞두고 있는 밸류업 ETF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태선 본부장님께도 종목 질문 드릴게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중소형 가치주, 저평가되어 있는 쪽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쪽에 이제 랠리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지금까지 또 그래 왔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특성상 세론 뉴스로 작용이 되었을 때 이들의 조정이 얼마만큼 나와 줄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깊이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만약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고 내일 아침부터 혹은 9월달 남은 거래일 동안 세론 뉴스로 작용인해서 좀 쉬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금융은행 보험주들보다도 결국에 이제 자동차. 포함한 어떤 지주사들과 함께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은행, 금융, 보험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또 금리 인하 시기에 또 맞물리면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쪽을 바라보기보다는 일단 본업에서도 잘하고 있는 자동차 쪽을 보시거나 LG나 LS 이렇게 지주사 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하나의 기업을 제가 뽑아보자면 휠라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의류업이에요. 근데 이 휠라홀딩스가 사실은 지금 적자 기업이고 3분기는 비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의료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동절기에 성수기에 돌입하는 기업들은 언제 사는 게 좋냐면 지금처럼 비수기 때 사실 관심을 좀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 다음에 동절기에 성수기 진입했다 그래서 주가가 회복하고 상승할 때 매도를 하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인데 일단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야쿠시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의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급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또 높게 잡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저는 이렇게 명분이 좀 확실하게 있는 쪽을 한번
그냥 지주사가 막연하게 좋다라고 네.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네. 개별 기업들 중에 지금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현금이 좀 많이 생기는 기업에 집중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밸류업의 어떤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사주 소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매입 의미 없습니다. 네. 매입한 다음에 소각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게 명시가 되는 쪽에 저는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과 자동차 지주사 중에서 본다면 이제 조정 나왔을 때 자동차나 지주사 같이 본업 탄탄한 쪽 노려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종목도 궁금했었는데 딱 휠러홀딩스로 찝어주셨어요. 아무래도 풍부한 현금이 있는 만큼 주주 환원에 적극적일 것이다라는 부분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추세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또 오랜만에 테마가 들썩거리고 있는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상임위 통과했다라는 뉴스 어제 딱 오후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외부터 딥페이크 보안 관련주 움직였는데 오늘도 센즈랩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아무래도 테마주다 보니까 또 윗골이 이렇게 좀 달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26일에 본회의 처리된다고 해요. 차영주 위원님, 아직 일정 좀 남았잖아요. 한 이틀 동안 단기적으로 우리 한번 트레이딩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걸 왜 단기 트레이딩으로 결론을 내리시죠? 혹시나 이제 테마주다 보니 또 이게 변동성 테마일까요? 있을까봐. 네. 이거는 트렌드입니다. 트렌드가요?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가 뭘 수주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대감이 있다. 이건 테마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일들은 기술이 개발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물결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이제 이것은 이제 국내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안타까운 범죄가 일어났고 국내법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은 외국 서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법으로 통용이 안 되는 데서는 이게 법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국내법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토종 보안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테마일까요? 저는 테마라고 단정 짓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앞으로 모든 이제 이것이 점점 더 강화되겠죠. 그렇게 되고 난다라면 우리나라 모든 이제 서버라든지 심지어 기업들까지도 보안 프로그램을 더욱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고 또 인공지능이 들어갈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강화되겠죠. 필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안 프로그램과 관련된 우리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은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트렌드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아니라 트렌드다. 사실 이러한 최근에 나온 범죄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AI 시대 개화에 따라서도 보안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트렌드로서 봐주셨는데 그러면 위원님 종목도 하나만 골라주세요. 지금 현재 대장주로 나서고 있는 게 센즈랩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보안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게 슈프리마 같은 종목들도 슈프리마, 네. 보안에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한컴 워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안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하고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 네. 이런 쪽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꼭 이 딥페이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한 인증, 보안 이런 것들이 된다라면 지금 딥페이크가 이렇게 된다라면 나중에 우리가 현재 우리가 금융기관 거래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특히 이제 본인의 얼굴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면 이제 보안 인증 같은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저는 다양한 토종 보안 업계들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종 보안 업계에 대한 관심 얘기 주셨어요. 슈프리마, 한국정보인증, 한컴위드 같은 종목들. 자, 그러면 김태선 본부장님 의견도 궁금한 게요. 저희가 보안 이야기 아마 얼마 전에도 한창 핫할 때 했었거든요. 네. 그때 종목을 딱 골라주셨던 게 실적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라운시큐어였나요? 일단 라운시큐어를 네. 제가 가장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네. 기업인데 일단 라운시큐어는 크게 이제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보안 관련주 거론되는 것만 해도 최소 10개가 넘습니다. 많아요.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몰랐었던 기업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거론이 되는데 이들의 실적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사실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매출을 내는 기업이 많이 없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라운시큐어는 그래도 나름의 어떤 매출을 지금 낼 수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보면 생체 인식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을 해서 딥페이크 기술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력 가진 기업이 누구냐라고 하면 지금 라운시큐어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운시큐어에 대한 관심도는 지금 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계속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이쪽의 테마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하루하루 그 대장주가 좀 다릅니다. 하루는 한 싹이 대장주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센즈랩이 또 대장이었다가 네. 또 언제는 모니터랩이 또 대장의 맞아요. 역할을 지금 하는 게 지금 이 섹터의 지금 특징인데 저는 조금은 더 저도 이제 위원님 이야기대로 봐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보안주 종목도 잘 고른다면 우리 트렌드 관점에서 좀 길게 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STO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테마라는 말하면 혼날까 봐. 네, 위원님, STO 오늘 마찬가지로 이제 26일에 있을 뭐 간담회 앞두고 움직이는데 이건 테마예요, 트렌드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안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법이 적용이 되면 네. 많은 기업들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을 저는 이제 트렌드라고 네. 하는 건데 그거를 테마라고 짧게 끊어치는 거에 대해서 네. 이제 말씀드린 건데 STO는 지금은 현재 시장이 있어요. 근데 STO가 현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네. 이게 과연 매출이 일어나는지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 저는 이 부분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법이 통과가 되면 보안회사 매출이 늘어납니다. STO 활성화가 된다라고 그래서 법이 아무리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나리자 잘라서 보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뭐 거대한 뭐 건물을 하나 사서 보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와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놓고 볼 때 과연 이것이 트렌드로 움직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그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관심들이 좀 몰리는 거고 STO와 블록체인과 뭐죠? 비트코인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신 것 같은데 그러한 일환으로 한 번씩 움직인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저는 뭐 테마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단기 관심 이 정도로 좀 짧게 끊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O 같은 경우에는 짧게 끊어서 보자 이렇게 단계적인 관심권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이 테마로 저희 이야기 많이 나눠봤네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오요. 오늘 아무래도 2차 전지로 제한된 수급이 물리다 보니 바이오가 좀 쉬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반기 주도주 믿을만은 바이오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을 때 사야 될까요? 김재선 본부장님, 오히려 지금은 대장주들 좋았던 종목 모아가기 좋은 시점인가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려야 그러니까 돼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강했고 네. 이제 사실 오늘 테슬라가 강했고 빅테크 기업들의 반등세가 나왔고 사실 외국계 리포트에서도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완화된 제스처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반등이 나올 때 과연 제약바이오가 조정이 나오면서 그들의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아쉽게도 제약바이오가 일부 조정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쉬었던 종목군들의 반등이 지금 시작된 어떤 초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좀 생각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하반기 주도는 역시 제약바이오가 한다는 것에 이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타이밍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보다는 다음 주에 제약바이오를 담는다라고 했었을 때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왜 다음 주냐? 내일 모레 다들 마이크론 숫자 지켜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반응을 해줄 거냐 안 해줄 네. 거냐 다들 이제 그거 보고 계실 건데 네. 그때 반도체가 반응을 하면 제약바이오의 쉬어감은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길어지죠. 높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 반도체가 갑작스럽게 또 수급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네. 좋지 못하면 저는 그때 담아내도 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조정에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붙으실 필요는 없다.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거든요. 알테오젠, 유한양액 여전히 좋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의 상승 대비해서 오늘의 조정은 굉장히 얕은 조정이니까요. 크게 아직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렇다고 사실 제약바이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크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을 뭐 너무 이제 조정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영주 위원님 의견도 좀 궁금해서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저는 저력을 보여줬다라고 좀 평가하고 오히려,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개장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유한양행이라든지 알테오젠이 흔들렸어요. 네. 그래서 긴장도를 좀 높이십시오. 매도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5, 6%가 장중에 밀리게 된다면 우수수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장도 네. 높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만 하더라도 차트가 안 좋았죠. 와,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2차 전지가 네. 쭉쭉쭉 올라오기 시작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2차 전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2차 전지 여전히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양행과 알테오젠이 차트를 다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그렇다면 저는 아침에 이제 잠깐 뭐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강하다라는 것은 저력을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들이 올라옴으로써 셀트리온이라든지 삼바라든지 한미약품 같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의 이 제약바이오의 특징은 두 가지죠. 하나는 흔히들 얘기하는 금리 인하 수혜. 네. 저는 이거보다 본업에서의 충실, 본업에서의 매출 증대가 잘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잠깐 아침에 흔들렸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됐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부터는 뭐 계속해서 이제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구간인 건 감안하셔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아직은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가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긴 아까 머니맵 보니까 또 시총 상위 바이오단 좀 강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해주셨던 알테오젠도 다시 또 상승 전환, 그리고 유한양행 지금 6% 정도 강세 나타내거든요. 오히려 저력을 봤다라는 부분 말씀해주셨네요. 이 목요일에 우리 새벽에 반도체 마이크론 실적도 보고 그날 어떻게 될지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요. 저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오늘 다뤄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S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